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8강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리, 한국의 기후와 지형과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 그리고 축제 같은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전체적인 기후, 그러니까 날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후와 특징을 얘기해 봅시다. 날씨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에서 5월 날씨가 따뜻하고 꽃샘 추위가 나타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름에는 아주 더워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철이 있고요.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올 때도 있는 게 아니라요. 항상 오는데 자주 올 때도 있고 조금 올 때도 있습니다. 자, 가을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자, 하늘이 넓고 맑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 히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그닥 따그닥. 그 말이 왜 살이 찔까요?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수를 하는 기간, 수확을 하는 기간이라서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한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겨울은 춥죠. 그리고 건조합니다. 저 여름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름은 더워요. 그리고 공기 중에 물이 많아요. 습기가 많다. 습하다. 겨울은 춥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물이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봄에는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 씨 뿌리기를 하죠. 그리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름엔 더우니까 피서를 갑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있죠. 휴가철은 보통 여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얼음 낚시 같은 것도 갈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지형을 보면요. 한국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이렇게 세워서 보면요.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에 바다가 있고요. 바다가 있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쪽은 높아요. 서쪽은 낮아요. 그래서 동고서적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이 많은데요. 산이 얼마나 많아요? 70%가 산이 있는 지형,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면이 이렇게 바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고 여기는 아주 복잡한 해안이에요. 그리고 수심도 낮습니다. 간척 사업은 서해안에서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지형적 특징이 아닌 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맞고요. 남서쪽의 큰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습니다. 어디요? 다시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잘라서 보면 동고서저형.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평야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요. 평야가 많이 있다. 여기에는 산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남서쪽에는 평야지대가 많다. 맞고요. 북동쪽에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 등 높은 산지가 펼쳐져 있다. 여기요. 여기에는 이렇게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국토의 70%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데 평야입니까? 아니요. 산지가 70%, 산이 아주 많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바다의 수심이 얕고 간척 사업이 활발한 해안은요. 서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황사현상과 꽃샘 추위가 나타나는 계절 봄이죠. 이거는 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가을철에 볼 수 있는 생활 모습은 뭡니까? 장마와 태풍은 여름이고요. 농촌에서 모내기는 봄에 합니다.
두꺼운 옷, 따뜻한 음식은 겨울이죠. 그러면 이게 되겠네요. 이게 가을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과일과 곡식을 수확하고요. 그리고 추석 뭐라고 그랬습니까? 땡스기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추석 때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조상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한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큰 산맥은요. 다시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산이 쭉 뻗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요. 이 산을 뭐라고 하냐면 태백산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도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하면 뭐예요? 일단 수도가 있겠죠. 캐피털시티 어디예요? 서울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히 중심이죠. 그리고 한국 전체의 20%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만 1,0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을 합치면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전체 지역에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체 지역에는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공업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천 도자기 엑스포 이런 거, 고양시의 국제꽃 박람회 이 정도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인천광역시는요, 제2의 항구도시인데요. 항구도시 중에 최고가 어디예요? 제1의 항구도시는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공항으로 유명하죠.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항입니다. 국제공항이죠. 그리고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서울이니까 인천국제공항은 상관이 없겠죠. 1번이고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 2002년에 한일월드컵,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 당연히 서울이 중심지가 되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곳으로 화교라는 것은요. 중국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국인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화교 고유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차이나, 중국이죠. 차이나타운입니다. 차이나타운 4번, 인천에 있습니다. 서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한강을 중심으로 뭐요? 어업이 발달했다? 물고기 잡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아시안게임은 어디예요? 인천입니다. 아니에요. 주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많이 있다. 맞습니다. 지하철이 없다? 아니요. 서울 지하철 많이 발달했죠?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서울과 관련이 없는 국제행사 뭡니까? 88 올림픽 맞고요. 86 아시안게임 맞고요. 2010년 G20 정상회의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올림픽인데 어디예요? 2018년 어디입니까? 평창,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주거 목적의 도시, 그러니까 아파트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만들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놓은 그런 편의시설을 놓은 도시가 있는데요. 뉴시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거 도시입니다. 살기 편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건설된 것을요. 신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충청 지역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있는데요.
충청 지역은 한국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라도로, 서울에서 경상도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중앙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요, 호서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요 도시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1993년 세계과학 엑스포,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에 너무 중요한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을 다 세종시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2의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큰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자치시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제2의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나 부여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옛 수도 도읍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전의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있고요. 보령의 모두축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인삼이 특산물이에요. 인삼이 아주 유명해서 인삼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자, 충청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살펴봅시다. 호남지방이라고도 부른다. 자, 호남지방은요, 전라예요. 전라도고요. 여기는 호서지방입니다. 호서지방이 충청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북쪽 끝에 위치하다? 아니요. 서쪽에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요 도시로는 부산, 울산, 포항, 여기는 경상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상 지역과 전라 지역을 이어주는 역할, 잇는 역할을 한다. 이게 맞겠죠. 충청 지역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것,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대전은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과학 도시가 맞습니다. 과학 엑스포를 열었던 곳이기도 해요.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옛 도읍지 수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양에는 철쭉으로 유명한 지리산이 있다? 아니요, 다른 산이 있습니다. 오대산? 이렇게. 자, 세종특별자치시는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이다. 그래서 특별한 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산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993년 세계과학 엑스포 사이언스 시티 어디입니까? 대전입니다. 과학 엑스포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기가 설명하는 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서울에 있던 주요 정부기관들을 이전했다. 서울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어서 여기로 제2의 수도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전한 곳은 어디예요? 세종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축제 및 관광 명소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금산은 인삼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맞아요. 대전은 사이언스 페스티벌 있다고 그랬죠. 공주 부여는 백제 문화유산 유명합니다. 머드 축제는 어디입니까? 보령이에요. 지금 충청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해라는 도시는요,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 연결됐네요. 보령 머드 축제를 기억하시고요. 자, 전라 지역으로 가봅시다. 이 전라도는요, 호남, 여기 호남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맛, 그러니까 음식이요, 음식. 그 다음에 소리, 전통 노래, 음악이죠. 전통 노래가 유명합니다. 자, 음식하면 호남 지역. 왜냐면요, 음식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일단 여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평야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서쪽에 있잖아요. 남서쪽에 평야 지역이 많다고 그랬는데 바로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호남 평야, 나주 평야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 해안선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단조롭고요.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이 지역에서 간척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는요, 광주. 광주는 역사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근대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198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전주 비빔밥 유명하고요. 한옥마을 유명하죠. 여러분 가보셨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자, 지역 축제를 보면 전주 한옥마을 자주 가시고요. 고인돌을 고창과 화순을 통해서 많이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소리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소리축제 이런 것들도 유명합니다. 하나 더. 순천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 음식과 그러니까 소리 이렇게 유명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전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포항 제철소와 울산 조선소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포항, 울산 어디예요? 여기는요, 경상도 지역입니다. 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동해안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아니요. 동북부면 어디입니까? 노스 이스트가 되겠죠? 그럼 이쪽이죠. 이쪽 아니에요. 여기에요.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동북부가 아니라 남서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찍이 옛날부터라는 뜻이요. 옛날부터, 예부터, 기름진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에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음식이 많이 있죠.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 지역 음식으로 발효식품이 발달했다. 자, 일단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딱 하나 있어요. 충청, 북도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라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새만금 간척지구 맞고요. 목포항 개발, 목포도 전라 지역이에요. 여수도 전라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디예요? 충청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서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보기가 설명하는 지역. 전라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니까 아마 광역시가 될 거예요.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되겠죠. 어디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 도시 바로 광주 광역시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전라 지역과 관련이 없는 것. 저 고인돌은 어디예요? 고인돌은 화순에도 있지만 고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인돌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춘향제, 춘향전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이야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어디냐면 전라도 남원이에요. 전라북도 남원이어서 남원에서 춘향제, 축제를 열게 됩니다. 자, 한옥마을은 어디예요? 전주에 있죠. 비빔밥도 유명한 그 도시 바로 한옥마을입니다. 세계 도자기 엑스포는요, 이천이라는 곳에서 열리는데 여기는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천입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전라 지역과 상관이 없죠. 자, 다음은 경상 지역입니다. 경상 지역의 위치와 특징을 보면요, 이렇게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요, 영남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도시는 부산, 한국 제1무역항이라고 하는데 제1의 항구도시 아까 한번 설명드렸죠.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부산이에요. 그리고 대구도 있고요. 울산도 있습니다. 이런 광역시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로 유명합니다. 자, 다음
조선이 발달했다? 선생님, 우리 역사 시간에 조선 배웠어요. 조선은 대한민국 전의 나라예요. 그렇기도 한데요. 이 조선이 발달했다라는 건요. 배를 만들다. 배를 만드는 것을 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드는 것을 조라고 얘기해서 조선, 조선공업, 조선산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유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경주는 건물이 없어요. 지붕이 없는 박물관 같다. 경주라는 도시 전체가 다 박물관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화재, 유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를 보여준다.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뭐 양동마을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경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동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쪽, 동쪽과 서쪽. 말이 안 되네요. 부산, 대전, 광주 등과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다. 부산은 맞는데요. 대전은 충청 지역이고 광주는 전라 지역입니다. 아니에요.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큰 공업단지가 있고요. 백제의 수도인 아니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보기가 설명하는 도시 매년 10월 국제영화제 어디입니까? 부산 바로 알 수 있죠. 부산에서는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열렸고요. 한국 제2의 도시이며 제1의 무역항구입니다. 이렇게 부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석굴암 여기 경주에 있어요. 부석사 영주에 있습니다. 도산서원 역시 영주에 있어요. 오죽헌은 어디에 있냐면요. 강릉에 있습니다. 강릉은요. 강원도, 잠시 후에 살펴볼 강원도에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경상 지역의 도시와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봅시다. 포항제철 유명해요. 포스코라고 얘기하죠. 맞고요. 구미, 섬유, 전자 괜찮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있고 문화유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울산 대표적인 중화공업도시 여기까지 맞아요. 세계과학엑스포 여기 틀려요. 왜냐면 여기는요. 사이언스 시티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경상 지역의 명소나 축제가 아닌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창녕, 해인사 여기는 합천이거든요. 맞아요. 통영 다 경상 지역이 맞는데요.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는요. 순천에서 열립니다. 어디가요? 전라 지역이죠. 전라 지역이다. 이렇게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 지역 할 때 한번 했어요. 4번. 자, 강원 지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 지역은 이 부분이죠. 원래는 이렇게 북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죠.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영동지방, 서쪽은 영서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와 영동으로 나뉘고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다고 했는데 가장 발달한 건 뭐예요? 바로 관광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산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자, 주요 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고요. 춘천, 여행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 설악산, 오대산이 있고요. 바다도 아름답습니다. 경포대 낙산이 있습니다. 축제로는 강릉 단오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 강원 지역에서 관광 산업이 발달했던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강원 지역에서는 문화축제도 많이 있고요. 아름다운 산과 동해바다도 있는 게 맞습니다. 비교적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도 맞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교통이 진짜 불편해요.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아닌 것 뭡니까? 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감자, 황태, 고랭지, 배추가 있는데 참외 같은 경우에는 경상 지역입니다. 경상북도 성주에서 참외가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 지역의 특산물로 감자, 황태, 고랭지, 배추 이 정도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제가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강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틀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 관광지가 많다. 오, 맞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좋다. 맞습니다.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나뉜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영서, 영동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틀렸습니다. 강릉 단오제, 대관령 눈꽃 축제 등의 지역 축제가 열린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주 지역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강 대한민국의 사회 부분부터요. 지금까지 8강 대한민국의 지리 부분까지 8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비디오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고 바로 공부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에 책을 보고 혼자 공부하시고 비디오를 보고 다시 책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종합평가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